진이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무렵이었습니다. 전라도 변두리 작은 고을에는 가난이 일상이었어요. 흉년이 잦았고 사람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했습니다. 서로 돕기는커녕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도 바빴지요. 그 시절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선택 하나가 운명을 바꾸곤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어요. 이웃 간에도 인심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5양뿐인 머슴. 그 고을에 돌쇠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원래는 부잣집 머슴이었어요. 몇 해 전 주인 집을 떠나 외딴 초가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말수가 적고 고집이 있었지만 정만큼은 깊은 사람이었지요. 얼굴은 투박했으나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돌쇠의 전 재산은 은전 5냥이 전부였어요. 이 돈은 꼭 써야 할 때 쓰겠다. 그는 늘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은전은 헝겊에 싸서 품 안 깊숙이 간직했어요. 고을에는 주모 할멈이 있었습니다. 소문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분이었지요. 과부를 집에 들이면 애군이 따른다더라. 할멈은 늘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훈장 영감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신분을 함부로 섞으면 안 되는 법이지. 고을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믿고 있었어요. 아무도 떠돌이 과부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지요. 돌쇠는 날마다 나무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그걸 팔아 쌀을 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했습니다. 말동무도 없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요. 하지만 품속의 은전 5냥만큼은 늘 확인했어요.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거야.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돌쇠 자신도 몰랐어요. 다만 아껴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돌쇠는 나무를 팔러 장터에 갔어요. 그때 한켠에서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저런 떠돌이 과부 같으니.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돌쇠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인은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몸가짐이 단정했습니다. 손도 거칠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돌쇠의 가슴에 연민이 스며들었습니다. 돌쇠는 여인을 업었습니다. 의원을 찾아갔어요. 의원 나리, 이 여인 좀 살려주십시오. 의원은 진맥을 했습니다. 오래 굶었구먼. 약값이 석냥 들게야. 돌쇠는 주저없이 은전을 꺼냈어요. 약을 지어 먹이고 밥까지 사 먹였습니다. 은전 5냥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여인을 초가로 데려왔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돌쇠가 미쳤나. 여인은 사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절을 했어요. 목숨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늘 예를 갖췄어요. 돌쇠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소? 어디로 가시오?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사정을 캐묻지 않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여인이 글을 읽을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뭔가를 적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고을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돌쇠가 과부와 살림을 차렸대. 음탕한 짓을 하고 있다더라. 손가락질이 시작됐어요. 돌쇠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팔이를 더 나갔어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 진 후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여인이 밥을 지어 기다렸어요. 드십시오. 짧은 말과 함께 밥상을 내왔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돌쇠의 하루를 위로해 줬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잠결에 불빛을 봤어요. 여인이 등잔 앞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지켜봤어요. 여인은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제삿날이 20날 후로구나. 혼잣말이 들렸어요.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헛된 소문과는 다른 여인이라는 걸요. 정절을 지키는 과부였던 겁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은 억울한 사연이 있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여인은 짧은 말만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긴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장작을 팰 때였어요. 여인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순간 손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온기가 남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돌쇠는 관아로 나오너라. 떠돌이 과부에 대한 신원 조사였어요. 신분도 모르는 여인을 들였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 관리가 윽박질렀습니다. 고을에서 쫓겨날 위기였어요. 돌쇠는 꿇어 앉았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는 여인을 지키겠다고 나섰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12챕터 과부의 고백. 그날 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노린 친족들이 여인을 쫓아냈대요. 제가 도망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그는 결심했어요. 이 여인을 꼭 지키겠다고요.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걸요. 제가 직접 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관하로 갔어요. 원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머슴 출신이 감히 목소리를 높이다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하지만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신분의 벽을 넘는 순간이었어요. 원님은 조용히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었어요. 돌쇠, 내 성실함은 이미 알고 있었느니라. 원님은 이미 돌쇠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은전 5냥으로 사람을 살린 내 마음, 의로움의 증표로 기록하마. 뜻밖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여인의 억울함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판결을 기다리는 며칠이 흘렀습니다. 가장 불안한 시간이었어요. 돌쇠와 여인은 초가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때 여인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쇠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이 온기가 마지막이 될지 몰랐으니까요.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어요. 과부의 누명이 벗겨졌다. 친족들의 악행이 밝혀진 거예요. 원님은 여인에게 작은 밭과 거처를 하사했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살 거라. 고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진실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초가앞 매화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마주섰어요. 돌쇠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음 생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여인은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매화꽃잎이 흩날렸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은전다성냥의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사람 하나를 살리고 인연 하나를 맺은 값이었어요. 고을의 진실이 퍼졌습니다. 돌쇠는 의로운 사람이다. 저 여인은 정절을 지킨 과부다. 소문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돌쇠의 초가 쌀독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쌀을 보내온 거예요. 작은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을 사람들이 모두 축복했습니다. 잘 사시게, 복 많이 받으시게. 따뜻한 말들이 오갔어요. 머슴 출신 돌쇠는 이제 한 집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정식으로 아내가 됐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한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아내는 그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었습니다. 여보, 그때 은전다성 냥 잘 쓴 것 같소. 돌쇠가 물었어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섯냥으로 평생을 샀으니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선택은 더 빛이 난다는 것을요. 은전은 사라졌지만 초가엔 웃음이 남았습니다. 돌쇠는 가난했으되 가장 부유한 하루를 살았던 겁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요.